가면 뒤의 진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백화점 회장 3호. 나화신이야. 나화신이 강이슬의 멱살을 틀어쥐고 악을 썼다. 어디서 굴러먹던 건방진 계집애가 감히 내 앞에서 빳빳하게 고개를 들어 손바닥이 매섭게 날아들었다. 하지만 이슬은 그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차갑게 내뱉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회장 3호에게 맞서는 직원이 존재하다니. 화신은 치를 떨며 다짐했다. 저 기고만장한 계집애를 반드시 이 업계에서 매장해버리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한 달 뒤 그 직원과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행복이 배달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즘 백화점 6층 VVIP 전용 라운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곳에서 상류층 사모님들의 오찬이 한창이었다. 나화신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어머, 이 영롱한 빛깔 좀 봐. 우리 백화점에서 이번에 특별히 공수해온 프랑스산 샴페인이야. 한 병에 자그마치 300만 원이라나?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모님이 잔을 코끝에 가져가 킁킁거렸다. 어머, 화신씨. 그런데 요즘 프리즘 백화점 경영이 좀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렇게 비싼 술을 마셔도 괜찮은 거야? 최 회장님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들었어. 화신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옆자리의 사모님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거들었다. 맞아, 나도 들었어. 대출 연장이 안 돼서 난리라며 은행에서 돈줄을 꽉 틀어쥐었다던데. 세상에, 추가 담보까지 요구했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사모님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근거렸다. 화신이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정말이지, 그런 헛소문은 어디서들 주워듣는 거야? 우리 백화점이 얼마나 탄탄한데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 걱정돼서 한마디 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실망스럽네 정말. 한 사모님이 짐짓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에는 조롱의 빛이 서려 있었다. 화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일어나 볼게. 다들 천천히 즐기다가 화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등 뒤로 비웃음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어머, 저 사람 화났나 봐. 화낼 만도 하지. 분수도 모르고 자존심만 하늘을 찌르잖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내내 화신의 얼굴은 더욱 심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 줄 알고 프리즘 백화점의 안주인 바로 나 나화신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명품 플로어가 눈앞에 펼쳐졌다. 화신의 눈이 번뜩였다. 좋아, 오늘 누구 하나만 내 심기를 건드려봐. 화풀이 대상으로 톡톡히 값을 치르게 해줄 테니. 화신은 성큼성큼 걸어가 한 화장품 매장 앞에 멈춰섰다. 신제품 진열대를 훑어보던 그녀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기 직원 없어? 손님이 왔는데 다들 어디 간 거야? 매장을 정리하던 이슬과 동료가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찾으시는 제품 있으신가요? 이슬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화신은 핸드백에서 크림 하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집어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거 지난주에 산 건데 내 피부에 안 맞아. 얼굴이 다 뒤집어졌잖아. 당장 환불해줘. 이슬이 크림을 살폈다. 뚜껑을 열자 내용물이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미 사용하신 제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저희 매장 규정상. 규정? 웃기지 마. 내가 이 백화점 회장 3호야. 규정은 무슨 놈의 규정? 내가 해달라면 해주는 거야. 화신이 윽박질렀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슬은 침착하게 응대했다. 고객님,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환불은 어렵지만 다른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십니다. 뭐라고? 목소리를 낮추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야? 화신의 고성이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이슬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너 이름이 뭐야? 명찰 이리 내놔. 화신이 이슬의 명찰을 와락 잡아챘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블라우스 옷깃이 뜯어졌다. 이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제 이름은 강이슬입니다. 그리고 고객님, 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어쭈, 이 계집애가 이제 눈까지 동그랗게 뜨고 대드네? 화신이 이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백화점 회장 3호라고.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내 앞에서 빳빳하게 고개를 들어? 에잇. 화신이 이슬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이슬이 날렵하게 그 손목을 낚아채 막아섰다. 매장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이슬은 화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화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회장 사모님이면 규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겁니까? 갑질도 정도껏 하십시오. 이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화신은 뒷걸음질 치다 비틀거렸다. 너 제정신이야? 화신은 돌연 목덜미를 잡고 주저앉았다. 아이고 나 죽네. 직원이 손님을 때려 사람 살려. 그녀는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울부짖었다.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저 여자가 날 밀쳤어. 날 죽이려고 했다고. 당장 경찰 불러. 내 변호사도 부르고. 화신이 이슬을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보안 요원 중 하나가 이슬을 쏘아보았다. 강이슬 씨, 일단 여기서 좀 비켜주세요. 상황 안 좋잖아요. 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혼자 넘어지신 겁니다. 피해자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쩔 겁니까? 일단 눈앞에서 사라져주세요. 빨리. 이슬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다른 보안 요원들이 화신을 부축해 VVIP 라운지로 옮겼다. 화신은 끌려가면서도 이슬을 돌아보며 악을 썼다. 야,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너 이 바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버릴 테니까. 알았어? 넌 이제 끝이야. 홀로 남겨진 매장에서 이슬은 찢어진 유니폼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창고로 들어선 이슬은 거울 앞에 섰다. 흐트러진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정말 위험했어. 참아야 해 이슬아. 그녀는 로커를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입사 지원서였다. 아버지의 직업란에는 자영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슬은 쓴 웃음을 지었다. 아빠가 아시면 난리가 나겠지. 경쟁사 백화점에서 딸이 이런 꼴을 당한 걸 알면 당장이라도 쳐들어오실 텐데. 이슬은 서류를 다시 로커에 넣고 문을 닫았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강이슬, 넌 할 수 있어. 이슬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VVIP 라운지에 들어선 화신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당장 백화점으로 좀 와줘. 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최동만 회장의 귀찮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화점 직원이 날 밀쳤다고 회장 사모한테 손을 대? 당장 그 계집의 목을 잘라버려. 뭐? 알았다고. 그런데 나 지금 은행장 만나러 가야 해. 대출 연장 안 되면 우리 다 끝장이라고. 대출이 나보다 중요해? 아내가 두들겨 맞았는데 은행장이 문제냐고. 당신 정말 너무해. 아,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이따 얘기해. 전화가 끊겼다. 화신은 휴대폰을 소파에 내동댕이 쳤다. 뭐야? 다들 날 무시하는 거야? 오늘 내가 아주 제대로 보여주지. 다들 각오해. 화신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강이슬이라고 했지. 두고 봐. 그 계집의 인생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감히 나한테 대들어? 화신은 이를 악물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 8시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곱창집. 이슬과 우진이 마주 앉아 있었다. 화로 위에서 곱창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우진이 소주잔을 들어 이슬의 잔에 부딪혔다.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었지? 응? 아니, 늘 똑같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걸. 이슬이 소주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우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슬아, 무슨 일 있어? 웬 원샷이야? 오늘 좀 이상하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일이 많아서. 이슬이 애써 웃어 보였다. 우진이 이슬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다. 우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손이 이게 뭐야? 마음 아프게. 핸드크림 듬뿍 바르라고 했잖아. 괜찮아. 일하다 보면 다 이렇게 돼. 신경 쓰지 마. 이슬이 손을 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진은 다시 이슬의 손을 잡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 내 마음이 아픈데. 부모님은 요즘 잘 지내신데? 시골에서 농사일 힘드실 텐데. 이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다잡았다. 그럭저럭. 아빠가 허리가 좀 안 좋으시다는데 걱정이야. 그래? 다음에 인사드리러 갈 때 허리 마사지라도 해드려야겠네. 고향이 어디랬지? 강원도였나? 그건 나중에 얘기해. 아직 결혼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서둘러. 이슬이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 익은 곱창을 이슬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알았어. 그런데 오늘 엄청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로또라도 당첨됐어? 그거랑 비슷하려나?
우리 설계사무소에서 이번에 엄청 큰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내가 메인 설계를 맡게 됐어. 이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 와, 대단하다. 역시 우리 우진 씨는 최고야. 그치? 이번에 이거 잘 되면 과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대. 사장님이 어깨 툭툭 치면서 최주임만 믿는다고 하시더라니까. 우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이슬이 우진의 뺨을 꼬집었다. 우리 우진 씨, 최고, 장하다. 내 자랑스러운 남자친구. 아야, 좀 살살해. 우진이 뺨을 문지르며 투덜거렸다. 이슬이 까르르 웃었다. 화롯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다. 이슬아, 응? 나 꼭 성공할게. 그래서 너 이런 데서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켜줄게.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야. 우진이 진지한 눈빛으로 이슬을 바라보았다. 이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동시에 콕콕 쑤시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진 씨, 난 그런 거 안 바래. 그냥 지금처럼만 당신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돼. 무슨 소리야?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지. 내 여자는 이런 곱창집이 아니라 멋진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썰게 해주고 싶단 말이야. 여기가 어때서? 나는 당신이랑 함께면 곱창도 진수성찬이야. 이슬이 우진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 낡은 간판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밤 11시, 이슬이 택시에서 내렸다. 눈앞에 거대한 저택이 솟아 있었다. 청담동 최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KS그룹 회장의 본가였다. 정문 앞에 서 있던 경호원 2명이 이슬을 보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다녀오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세요. 이슬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문 문이 열리자 어머니 윤혜진이 달려나왔다. 이슬아,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혜진은 딸의 옷깃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네. 어디서 뭘 먹고 온 거야? 응, 친구랑 고기 좀 구워 먹었어. 냄새나? 이슬이 얼버무렸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 강태산이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다. 안색이 안 좋구나. 요즘 백화점 일이 그렇게 힘드냐?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이슬이 아버지 곁에 앉았다. 태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딸 고생하는 꼴 보니 마음이 안 좋다. 굳이 남의 회사에서 눈치 보며 일할 필요 없지 않으냐? 우리 그룹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줄까? 기획실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싫어요. 제 힘으로 할 거예요. 가장 밑바닥부터 배우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슬이 고개를 저었다. 혜진이 과일 접시를 들고 와 테이블에 놓았다. 우리 딸 고집은 누굴 닮았는지. 아주 황소 고집이라니까. 누구긴 당신 닮았지. 태산이 픽 웃었다. 혜진이 남편의 팔을 꼬집었다. 뭐라고요? 내가 고집이 세다고요? 당신이 더 하잖아요? 아야, 농담이야 농담. 살살 좀 해. 태산이 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 이슬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빠,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슬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태산과 혜진이 딸을 바라보았다. 무슨 얘긴데 그렇게 진지하게. 실은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진지하게요. 혜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 정말? 세상에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우리 이슬이 눈 높은데. 건축 설계사예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참 따뜻해요. 이슬이 수줍게 대답했다. 태산이 딸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가문은? 그건 아주 평범해요. 이슬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태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남자는 내 정체를 아느냐?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냐고. 아니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아요. 말 안 했어요. 태산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다. 혜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말고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럼 우리 직업은 뭐라고 말했느냐?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짓는다고. 이슬이 고개를 푹 숙였다. 태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으로 시작한 관계가 좋은 결말을 맺을 리 없다. 당장 헤어져라. 처음부터 속이고 만나는 건 잘못된 거야. 아빠, 이슬이 아버지의 팔에 매달렸다. 전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우진 씨도 절 진심으로 아껴주고요. 제발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네? 태산이 딸의 눈을 보았다. 눈물로 가득한 간절한 눈빛이었다. 태산이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 피곤할 테니 방에 올라가 쉬어라. 아빠, 올라가 쉬라고 했다. 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슬은 고개를 떨군 채 터덜터덜 계단을 올라갔다. 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너무 심했던 거 아니에요? 애기를 그렇게 죽여놓고. 딸 자식 걱정돼서 그런다.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섣불리 허락하겠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태산이 창밖을 보며 읊조렸다. 방에 들어온 이슬은 침대에 들어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우진의 환한 미소를 떠올렸다. 동시에 낮에 만났던 화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살기등등하던 눈빛이 아른거렸다. 이슬은 몸을 웅크렸다.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우진 씨, 어머님이 설마 그런 짓을... 이슬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옥죄었다. 같은 시각 청담동에서 멀지 않은 곳 최동만 회장 부부의 저택. 화신이 남편에게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당신 남편 맞아? 자기 아내가 백화점 직원한테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밥이 넘어가? 알았어, 알았다고. 내일 비서실장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 그만 좀 해. 최 회장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얘기만 하지 말고 당장 해고시켜. 아니, 이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서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분이 안 풀린단 말이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할 수가 없어. 회장 사모한테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다고. 그 태도를 보고 내가 어떻게 참아. 화신이 발을 동동 굴렀다. 최 회장은 휴대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나야. 오늘 1층 명품관에서 집사람한테 좀 불손하게 군 직원이 있었다더군. 강이슬이라던가 적당히 다른 지점으로 발령내. 눈에 안 띄게. 여보, 적당히가 뭐예요? 뿌리를 뽑아야지. 화신이 남편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최 회장은 전화를 끊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됐지. 난 지금 대출 연장 문제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야. 제발 좀 조용히 해줘. 당신 때문에 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화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은 언제나 돈. 아내가 밖에서 굴욕을 당했는데 돈이 더 중요해? 정말 너무해. 지금 돈 없으면 이 집도 못 지켜. 알아? 징징거리지 말고 잠이나 자. 최 회장이 소리치자 화신은 입을 다물었다. 최 회장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화신은 이를 악물었다. 좋아. 당신이 안 하면 내가 직접 해결하지. 강이슬이라고 했겠다. 두고 봐. 내 손으로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 화신의 눈빛이 뱀처럼 음흉하게 빛났다. 한 달 후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 벤치. 나란히 앉은 이슬과 우진의 머리 위로 벚꽃 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우진이 품에서 작은 상자 2개를 꺼냈다. 이슬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글쎄, 4월 5일 식목일인가? 이슬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진이 픽 웃으며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정교하게 만든 작은 집 모형이 들어있었다. 우리 사귄 지 3주년이잖아, 바보야. 이거 봐. 내가 직접 설계하고 며칠 밤새워서 만든 거야. 이슬이 모형을 받아들었다. 작은 정원이 딸리고 창가에 아기자기한 화분이 놓인 예쁜 집이었다. 이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우진 씨, 이걸 언제 다 만들었어? 정말 예쁘다. 일 끝나고 틈틈이 만들었지. 언젠가 돈 많이 벌면 꼭 이런 집 지어서 살자. 마당에서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우진이 2번째 상자를 열었다.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다. 이슬의 입이 벌어졌다. 우진 씨. 우진은 이슬의 손을 잡고 벤치 앞 흙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강이슬,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웃게 해줄게. 이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슬을 올려다보았다. 왜 울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슬이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럼 대답해줘.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이슬이 우진의 뺨을 2 손으로 감쌌다. 응, 결혼할게, 우진 씨. 우진이 벌떡 일어나 이슬을 와라 껴안았다. 벚꽃 잎이 2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쌓였다. 이슬은 우진의 품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 주 주말 저녁 최 회장 부부의 저택 식당. 단출한 가족 저녁 식사가 열렸다. 우진이 수저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신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보았다. 뭔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또 돈 얘기는 아니겠지. 결혼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화신의 손이 멈칫했다. 최 회장도 수저를 내려놓았다. 결혼? 상대는 누구냐? 어느 대 교수인데? 화신이 다급하게 물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참 예쁜 사람입니다. 백화점? 어느 백화점? 무슨 일을 하는데 본사 직원이야? 프리즘 백화점이요. 저희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화신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간 무언가 머리를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매장 직원이라고? 집안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들었습니다. 화신이 수저를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다. 뭐라고? 지금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어디서 흙냄새 나는 촌뜨기를 며느리로 들여?
농사꾼 집안이랑 퇴비 냄새 풍기면서 사돈 맺을 셈이야?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네가 미쳤구나. 제정신이야? 화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 회장이 헛기침을 했다. 정략 결혼으로 자금을 끌어와야 할 판에 아무것도 없는 집안 딸이라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아버지, 전 이슬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조건 보고 하는 결혼은 죽어도 싫습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화신이 벌떡 일어났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애 며느리로 인정 못해.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르는 계집애를.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욕하지 마세요. 사랑이 밥 먹여주니? 정신 차려. 이 철없는 놈아. 화신이 식탁을 내리쳤다. 접시들이 요란한 소리를 냈다.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야, 최우진, 거기 안 서? 어딜 가? 화신의 고함을 뒤로하고 우진은 식당을 나가버렸다. 화신이 남편을 쏘아보았다. 여보, 왜 가만히 있어요? 입에 꿀이라도 발랐어요? 아들 좀 잡아요. 어떻게 잡아? 저 황소고집이 누굴 닮았는데? 당신 아들 맞네. 맞아. 최 회장은 한숨을 쉬며 와인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화신은 이를 악물었다. 좋아. 말로 해서 안 되면 내가 직접 나서야지. 두고 봐라.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우진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제 차 어디 갔어요?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차? 아, 그거 내가 가져갔다. 팔아버릴 생각이야. 이제부터 법인카드도 정지시킬 테니 단 한 푼도 쓸 생각 마. 뭐라고요? 어머니, 돈 없이도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지 시험해봐. 그 계집애가 정말 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돈 보고 붙은 건지 내가 지켜볼 테니. 전화가 뚝 끊겼다. 우진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이지. 좋아요. 해보시겠다 이거죠. 제가 이기나 어머니가 이기나 한번 해봐요. 우진은 주차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날 저녁 우진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이슬이 놀란 눈으로 우진을 보았다. 우진 씨,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차는 어디다 두고 걸어왔어? 아, 차가 고장났어. 엔진이 좀 이상해서 정비소에 맡겼는데 당분간은 못할 것 같아. 우진이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멋쩍게 웃었다. 이슬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우진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거짓말. 무슨 일 있었죠? 솔직하게 말해봐요. 응? 정말 고장났어. 오래돼서 그래. 우진이 이슬의 손을 잡았다. 이슬은 우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 또한 숨기는 것이 있었기에 더는 묻지 않았다. 알았어요. 그럼 오늘 뭐 먹을까요? 시원한 냉면 어때요? 좋지. 내가 정해. 난 뭐든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이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며칠 후 화신은 서재에서 흥신소 직원과 마주 앉아 있었다. 직원이 서류 봉투를 화신에게 건넸다. 사모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했습니다. 화신은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다. 강이슬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학력, 경력, 가족사항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고졸해. 아버지는 자영업? 볼 게 없잖아. 정말 보잘것없네. 화신이 코웃음을 쳤다. 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사진 확인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왜 사진이 없어? 얼굴을 봐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복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굳이 얼굴까지 볼 필요도 없지. 화신이 손을 내저었다. 강이슬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다. 화신은 잠시 골똘히 생각했다. 강이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낯이 익단 말이야.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에이, 흔한 이름이잖아. 세상에 강이슬이 어디 한둘이겠어. 신경 쓰지 말자. 화신은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자신이 백화점에서 멱살을 잡았던 그 직원이 아들의 연인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쥐뿔도 없는 게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분수를 알게 해줘야지. 화신은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 김 여사, 나야. 그 YY그룹 회장님 따님 있잖아. 지난번에 얘기했던 애. 우리 우진이랑 한번 만나게 해줘. 당장 날짜 잡아. 화신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일주일 후 우진은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는 화신이 선글라스를 낀 채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우진 씨, 저는 건설업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제가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면 같이 일해요. 우리 둘이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예요. 여성이 우진에게 윙크를 했다. 우진은 물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머니께 억지로 끌려온 것뿐입니다. 네?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요?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화신이 벌떡 일어나 우진에게 다가왔다. 야, 최우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가씨 앞에서 무슨 무례한 짓이야. 어머니, 전 이런 자리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포기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우진은 레스토랑을 휙 나가버렸다. 화신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저 고집불통, 이 어미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니까. 화신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이내 눈빛이 변했다. 좋아, 말로 해서 안 듣겠다 이거지? 방법을 바꿔야겠어. 상견례 자리에서 그 계집애를 박살내주면 돼. 제 발로 도망치게 만들어주지. 화신은 휴대폰을 들어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진아, 엄마가 졌다. 내 뜻대로 해. 그 여자 부모님 만나게 해줘. 상견례 날짜 잡아. 전화기 너머로 우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세요?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 내 고집을 누가 꺾겠니?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날짜 잡아서 알려줘. 화신은 시치미를 떼고 웃었다. 전화를 끄는 화신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두고 봐라. 상견례 자리에서 그 계집애를 완전히 끝장내줄 테니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화신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일주일 후 KS그룹 본사 부회장실, 강태산이 비서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태산에게 건넸다. 부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태산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최우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학력, 경력, 수상 내역 등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신인 건축가상도 받았군. 겉보기엔 번듯하네. 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인성 또한 훌륭하다고 합니다. 주변 평판을 조사해본 결과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가,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군. 태산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뭐냐? 어머니인 나와신 사모님에 관한 자료입니다. 태산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오만한 언행, 폭언으로 인한 신고 건수,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압력 사례 등이 나열되어 있었다. 태산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다. 전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군. 이 정도면 병이야 병. 상습범이잖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프리즘 백화점의 재무 상태입니다. 현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태산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이슬이가 험한 길을 가게 생겼구나. 돈도 돈이지만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산은 잠시 고민에 잠겼다. 딸의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다. 최우진이라는 청년 자체는 참으로 성실해 보였다. 일단 이슬이의 안목을 한번 믿어보자.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도 상견례 당일 근처의 경호팀을 대기시켜라.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청담동 본가에서 태산은 아내 혜진과 마주 앉았다. 혜진이 차를 따르며 남편을 보았다. 조사 결과는 어땠어요? 사윗감 될 녀석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인재야. 하지만 문제는 그 집 어미야. 시어머니 될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 태산이 서류를 혜진에게 건넸다. 혜진은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 얼굴이 굳어졌다.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백화점 직원이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물건을 집어던져? 어떻게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동네에서도 유명한 진상 고객이라더군. 혜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다. 여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여자가 우리 이슬이 시어머니가 돼요? 전 절대 반대예요. 우리 귀한 딸을 그런 시궁창에 밀어넣을 순 없어요.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 하지만 이슬이가 저 청년을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지 않느냐. 당신도 알잖나. 우리 딸 고집. 태산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일단 상견례에 나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보고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떼어놓을 테니. 혜진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우리 이슬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이에요. 그런 악독한 여자한테 구박받는 꼴 죽어도 못 봐요. 걱정 마라. 내가 누군데.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진 않아. 내가 단단히 지켜줄 테니.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다. 같은 시각 최 회장 부부의 저택. 화신이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그래, 내일 강남에서 제일 비싼 호텔로 예약해. 식사비가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제일 크고 화려한 스위트룸으로 잡아. 돈 아끼지 마. 화신은 전화를 끊고 희죽 웃었다. 최 회장이 서재에서 나오며 물었다.
뭐가 그렇게 신나? 내일이 상견례잖아요. 첫 만남에서 기선을 확실하게 제압해둬야 우리 아들도 어깨 펴고 살죠. 화신이 책상 위에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예단 목록도 싹 뽑아놨어요. 밍크 코트에 번쩍이는 악어 가죽 가방, 거기다 외제차까지 한 대 뽑아오라고 할 거예요. 최 회장이 목록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건 예단이 아니라 남의 집 재산을 통째로 뜯어내려는 강도질이잖아. 그쪽 집안 사정도 안 좋다며. 여보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이 정도도 못 태울 거면 내 며느리 될 자격도 없는 거죠. 어차피 돈 없어서 못 태울 테고. 그럼 능력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자연스럽게 파투내면 되잖아요. 호호. 화신은 목록을 봉투에 넣으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다음날 오후 청담동 본가. 혜진이 우편물을 확인하다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를 뜯어 안에 든 종이를 꺼냈다. 예단 목록이었다. 혜진의 눈이 점점 커졌다. 세상에, 밍크 코트가 2벌, 악어 가죽 가방이 3개, 거기다 외제차까지. 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건 사람이 사는 집안의 요구가 아니야. 며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아주 장사를 하려고 드네. 우리 이슬이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종이 쪼가리를 보내? 혜진은 종이를 구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태산이 현관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보세요. 이게 그쪽 집안에서 온 거예요. 혜진이 구겨진 종이를 태산에게 건넸다. 태산은 종이를 펴서 읽어 내려갔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전혀, 이건 예단이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군. 여보, 어떡해요. 우리 착한 이슬이가 저런 무서운 집에 시집 가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태산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울지 마. 당신이 울면 이슬이가 더 불안해해. 내일 상견례 자리에서 저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낱낱이 파헤쳐 줄 테니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상견례 전날 밤 청담동 본가 서재. 강건 회장이 아들 태산을 불렀다.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형형했다. 내일이 상견례라지? 네, 아버님. 태산이 고개를 숙였다. 강건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쳤다. 상대 집안은 조사해 보았느냐? 네. 사윗감 될 청년은 문제가 없으나 그 어미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태산이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강건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고 폭언을 일삼는다고? 그런 악독한 심성을 가진 여자가 우리 귀한 손녀를 어찌 대하겠느냐.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냐. 걱정입니다. 이슬이가 상처받을까 봐요. 강건 회장이 지팡이를 꽉 쥐었다. 똑똑히 듣거라. 내일 상견례 자리에서 만약 상대방이 우리 이슬이를 조금이라도 얕보거나 무시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절대 용납하지 마라. 우리 KS그룹이 어떤 존재인지 내 뒤에 이 아비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태산이 고개를 숙였다. 강건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슬이는 내 목숨보다 귀한 단 하나뿐인 손녀다. 누구든 함부로 손대게 할 순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노인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같은 시각 이슬의 방. 이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 만날 우진의 어머니 얼굴이 궁금했다. 어떤 분이실까? 우진 씨처럼 따뜻한 분이면 좋겠다. 이슬은 눈을 감았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잠을 청했다. 자신을 백화점에서 그토록 괴롭혔던 여자가 시어머니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상견례 당일 아침, 최 회장 부부의 저택. 화신은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온몸에 명품 로고가 박힌 옷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다. 화신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좋아, 오늘 이 차림으로 저 집안 식구들 길을 완전히 꺾어놔야지.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이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 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말이야. 최 회장이 넥타이를 매며 다가왔다. 너무 과해. 당신 성격에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걱정이네. 적당히 해, 적당히. 여보는 가만히 있어요. 보나마나 아무것도 없는 집안일 텐데 선제 공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화신이 코웃음을 쳤다. 기사가 딸린 고급 세단에 올라타며 화신은 읊조렸다.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났다는 걸 깨닫게 해주지. 끝장을 내주겠어. 같은 시각 청담동 본가. 태산과 혜진, 이슬이 현관 앞에 섰다. 세 사람 모두 로고가 보이지 않는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옷감의 질감만큼은 최고급이었다. 태산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슬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네 뒤엔 이 아빠와 엄마가 있잖니. 아빠가 다 지켜줄게. 네, 아빠, 고마워요. 이슬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태산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호텔 스위트룸 앞. 이슬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태산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라. 자, 당당하게 들어가자. 이슬은 심호흡을 하고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돌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스위트룸이 눈에 들어왔다. 화신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고개만 살짝 까딱하며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슬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화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어머, 너는 그 백화점 말단 직원 아니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이슬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다. 사모님, 화신은 이슬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아들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 너 설마 우리 아들 꼬시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최 회장도 이슬을 알아보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잠깐, 저 아가씨는 우리 백화점 직원 아니야? 얼마 전에 문제 일으켰던. 우진이 당황하며 이슬에게 다가갔다. 이슬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 두 사람 아는 사이였어? 이슬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화신이 히스테릭하게 이슬에게 다가왔다. 어쩐지 이름이 익숙하다 했어. 너 내 아들이 백화점 회장 아들인 거 진작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지? 아주 여우 같은 년. 아니에요. 전 정말 우진 씨가 누구 아들인지 몰랐어요. 이슬이 고개를 저었다. 화신이 이슬의 멱살을 틀어주었다. 어른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 좀 봐. 이 불효우 같은 년, 네가 누굴 넘봐.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우진이 화신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게 무슨 천박한 짓이에요. 빨리 손 놓으세요. 화신이 아들을 밀쳐냈다. 넌 저 계집애한테 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정신 차려. 전현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강태산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놓으시죠. 화신이 태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로고 하나 없는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화신이 코웃음을 쳤다. 뭐야, 당신이 이 계집애 아비야? 꼴 좀 보게. 어디 쓰레기통에서 주워 입었나? 천박하기 짝이 없네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 딸에게서 그 손을 놓으십시오. 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화신이 이슬을 밀쳐냈다. 좋아, 손은 놔주지. 하지만 이것만은 똑똑히 알아둬. 화신은 이슬을 쏘아보며 소리쳤다. 근본도 없고 집안도 가난한 것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 와, 내 부모는 남의 집 멀쩡한 아들 꼬시라고 가르치더냐. 그 부모의 그 딸이라더니. 혜진이 분을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당신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요? 근본이 어쩌고 저째?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짝이 맞아야 혼사도 진행되는 법이야. 딸이나 어미나 정말 똑같네. 화신이 혜진을 비웃었다. 태산이 아내의 팔을 잡아 뒤로 끌었다. 이슬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화신은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다. 재수 없어. 오늘 운이 사나우려나 별꼴을 다 보네. 소금을 뿌려도 시원찮을 판이야. 이거라도 마셔. 화신이 물잔을 이슬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그 찰나 태산이 몸을 날려 딸을 감쌌다. 물이 태산의 얼굴과 양복을 적셨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아빠, 괜찮으세요? 이슬이 비명을 질렀다. 혜진이 달려와 남편의 젖은 얼굴을 손으로 닦아주었다. 여보, 괜찮아요? 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화신을 쏘아보았다. 화신은 되레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다. 앤, 아주 심파극을 찍는구나. 유치한 짓 그만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태산이 젖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은 지금 내 딸과 나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요. 실수? 웃기지 마. 하녀 같은 계집애를 며느리로 드릴 뻔한 내 눈이 실수지. 당장 꺼져, 거지 새끼들아. 화신이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스위트룸의 거대한 양문이 동시에 활짝 열렸다.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 중앙에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강건 회장이었다. 노인이 호랑이처럼 포효했다. 누구냐? 어떤 상스러운 것이 내 아들과 손녀에게 물을 끼얹었느냐? 화신은 멍하니 서 있었다. 최동만 회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KS그룹의 강건 회장님. 최 회장이 비명을 질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KS그룹 총수께서 어찌하여 이곳에. 화신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KS그룹?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최 회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다. 이 미친 여자야. 네가 물을 끼얹은 저분이 바로 KS그룹 부회장님이시고 저 아가씨가 강건 회장님의 금지옥엽 외손녀란 말이다. 화신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자신이 멱살을 잡고 물까지 끼얹은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부회장이라니.
백화점에서 하대했던 그 직원이 재벌가의 귀한 손녀라니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아닐 거야. 강건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다. 그 입 다물지 못할까. 화신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강건 회장이 아들 태산에게 다가갔다. 비서가 재빨리 마른 수건을 건넸다. 태산이 얼굴을 닦으며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괜찮다. 괜찮기는. 내 자식 얼굴에 물을 끼얹어? 강건 회장이 화신을 쏘아보았다. 그 매서운 눈빛에 화신은 숨을 헛들이켰다. 태산이 젖은 옷을 털며 화신 앞에 섰다. 똑똑히 보시오. 당신이 그토록 조롱하던 근본 없는 아비가 바로 KS그룹 부회장 강태산이오. 화신의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럴 리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혜진이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귀한 내 딸을 하녀 취급해? 당신처럼 천박하고 무식한 여자가 있는 집안에는 우리 이슬이 머리카락 한 올도 줄 수 없어.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어요. 화신은 입만 벙긋거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강건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손짓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켜 스피커에 연결했다. 잠시 후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백화점 회장 사모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이 계집애가 너 오늘부로 잘릴 줄 알아. 화신이 백화점에서 이슬에게 퍼부었던 온갖 막말과 폭언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우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주먹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의 어머니의 그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충격에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녹음이 끝나자 강건 회장이 최동만 회장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자네 백화점,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 내일 모레 한다지? 회장님, 그건 살려주십시오. 오늘부로 우리 KS그룹의 모든 계열사 자금을 회수하고 입점해 있는 브랜드도 전부 철수시키도록 하게. 알겠나? 최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여자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 회장은 바닥을 기어 강건 회장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다. 이러시면 저희는 당장 부도입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제발. 강건 회장은 차갑게 최 회장의 손을 뿌리쳤다. 화신은 정신없이 이슬에게 기어갔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이슬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다. 아가씨,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어요. 제발 날 좀 살려줘요. 네? 내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이슬은 차갑게 다리를 빼며 화신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말씀하셨죠. 근본 없는 저는 이만 물러가겠다고.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죠. 화신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아가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이슬은 우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진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을 벌레 보듯 대하고 모욕하는 분과는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미안해요. 우진이 이슬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슬아,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하지만 경호원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우진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소용없었다. 이슬아. 태산과 혜진은 상처 입은 이슬을 양쪽에서 부축하며 방을 나갔다. 강건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마지막으로 내리쳤다. 다시는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또다시 얼쩡거리다간 그땐 부도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라. 노인은 몸을 돌려 나가버렸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뒤를 따랐다. 텅 빈 방에는 최 회장 일가만이 남았다. 최동만 회장이 벌떡 일어나 화신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 화신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이 빌어먹을 년, 내 그놈의 주둥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통째로 망했어. 아, 내 인생. 최 회장은 머리를 감싸 쥐고 절규했다. 화신은 터진 입술을 부여잡고 대성통곡했다. 바닥을 구르며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우진은 호텔 지하 주차장, 리무진에 올라탄 이슬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것을 보았다. 태산이 딸을 품에 안았다. 혜진은 딸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훔쳤다. 괜찮아, 이슬아. 다 끝났어. 이제 아빠 엄마가 지켜줄게. 태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슬은 아버지의 품에서 서럽게 울었다. 리무진은 천천히 어두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차가운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상견례가 파투나고 한 달 후 프리즘 백화점 본관 앞에 채권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정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KS그룹의 자금 회수와 브랜드 철수가 기폭제가 되어 백화점은 결국 파산 처리되었다. 최 회장 부부의 저택 현관문이 쾅 열리며 채권자들이 들이닥쳤다. 뭐야, 이 사람들 누구 맘대로 남의 집에 흑발로 들어와. 당장 나가. 화신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압류 집행입니다.
비키세요. 집행관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화신이 집행관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안 돼. 이 도둑놈들아. 이건 다 내 거야. 내 피땀이라고. 손대지 마. 집행관이 화신을 밀쳐냈다. 화신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집행관들은 가구와 명품, 가방, 보석함에 가차 없이 빨간 딱지를 붙였다. 화신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다. 안 돼. 내 밍크코트, 내 다이아몬드. 아이고, 나 죽네. 최 회장이 서재에서 비틀거리며 나왔다. 얼굴이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다. 다 끝났어. 우린 이제 빈털털이야. 최 회장은 마른 웃음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우진은 현관에서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일주일 후 낡은 원룸. 화신은 바닥에 앉아 불어터진 라면을 후루룩 먹고 있었다. 명품 옷 대신 무릎 나온 낡은 운동복 차림이었다. 최 회장은 구석에서 술병을 껴안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우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화신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쏘아보았다. 왔냐? 하루 종일 어딜 갔다가 이제 들어와.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일자리 알아보러 다녀왔어요. 우진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화신이 코웃음을 쳤다. 흥, 일자리는 무슨. 내가 그때 그 계집애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안이 이 꼴은 안 났어. 재수 없는 년 만나서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고. 우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화신이 움찔했다. 아들의 눈에서 처음 보는 서늘한 냉기가 흘렀다. 어머니가 그 백화점에서 그런 짓만 안 하셨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이제 남 탓 좀 그만하세요. 이슬이 탓하지 마시라고요. 어쭈 이놈이. 네가 지금 이 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화신이 벌떡 일어났다. 우진이 고개를 저었다. 대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어머니의 그 못된 신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진 거라고요. 화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래, 다 내 탓이다, 내 탓. 내가 죽일 년이야. 그래서 어쩔 건데? 이미 망해버린 걸 어쩌라고. 우진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종이와 펜을 집어들었다. 한참 동안 무언가를 꾹꾹 눌렀었다. 종이를 접어 책상 위에 잘 보이게 올려놓았다.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들고 방을 나섰다. 화신은 라면 국물을 마시며 아들을 보았다. 어디가? 밥은 안 먹고. 나갔다 올게요. 이 밤중에 어딜 싸돌아다녀. 대답 없이 우진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화신은 투덜거리며 라면을 계속 먹었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 어미 속도 모르고. 1시간 후 화신은 우진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종이를 펴서 읽었다. 어머니께서 지은 죄는 제가 이 몸으로 평생을 바쳐 속죄하겠습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부디 건강하십시오. 화신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진아. 화신은 허둥지둥 휴대폰을 들어 우진에게 전화했다.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화신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최우진. 이 미련한 놈아. 최우진. 화신은 방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새끼 어디 갔어? 같은 시각 강원도 산골의 터널 공사 현장. 우진은 안전모를 쓰고 삽을 든 채 서 있었다. 거친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현장 감독이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멀쩡하게 생긴 도련님이 어쩌다 이런 험한 곳까지 들어왔대? 대학물도 먹은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막노동을 하려고 해? 사정이 있습니다. 제발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였다. 현장 감독이 한숨을 쉬었다. 좋아. 뭐 사정 없는 놈이 어디 있겠어. 근데 여기 일 장난 아니야. 웬만한 젊은 놈들도 하루 만에 도망가는데 버틸 수 있겠어? 죽을 각오로 버티겠습니다. 우진의 눈빛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현장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깡은 있어 배네. 내일부터 바로 나와. 우진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청담동 본가. 이슬의 방문 앞에서 혜진이 노크를 했다. 이슬아, 밥 먹자. 엄마가 죽 끓여왔어. 대답이 없었다.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슬은 침대에 누워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에 차려준 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슬아, 제발 한 숟가락만이라도 먹어. 이러다 쓰러져. 엄마 속상하게 할 거야? 입맛 없어요, 엄마.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이슬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다. 혜진이 딸 곁에 앉았다. 이슬의 손을 잡았다. 뼈만 앙상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때 엄마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될 줄은. 엄마 탓 아니에요. 다 내 운명인걸요.
이슬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혜진이 딸을 꼭 껴안았다. 다 있고 우리 유럽으로 가자. 파리든 런던이든 어디든 좋아. 다시 공부해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응? 엄마랑 같이 가자. 이슬은 대답 없이 눈을 감았다. 혜진은 딸의 등을 쓸어주며 눈물을 삼켰다. 일주일 후 태사는 서재에서 비서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건넸다. 부회장님, 지시하신 최우진 군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태산이 서류를 펼쳤다. 최우진의 근황이 적혀 있었다. 뭐? 이 청년이 강원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네. 부모와는 완전히 연을 끊고 가장 힘들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산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다. 멀쩡한 건축가가 어쩌다 그런 곳까지. 속죄의 의미로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을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태산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청년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다. 하지만 애써 외면했다. 계속 감시해. 무슨 일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이슬은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잡아 무작정 강원도로 향했다. 3시간을 달려 산골 터널 공사 현장 근처에 도착했다. 우산을 쓴 채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섰다. 멀리 빗속에서 일하는 우진이 보였다. 온몸이 흙투성이인 채 짐을 나르고 있었다.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 비틀거렸다. 넘어지자 진흙탕을 굴렀고 다시 자재를 들어 올렸다. 이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우진 씨, 바보같이 왜 그러고 있어요, 왜? 이슬은 가슴을 치며 소리 죽여 울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이슬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비를 맞으며 우진을 지켜보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이 강원도를 덮쳤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긴급 뉴스입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인부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룸에서 라면을 먹던 화신이 무심코 TV를 보았다. 화면에는 참혹한 현장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무너진 흙더미 사이로 익숙한 노란색 안전모 하나가 보였다. 화신은 안전모에 쓰인 이름을 발견했다. 라면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우진아, 안 돼, 내 새끼. 화신은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쳐나가 버스 터미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최 회장은 TV를 보다 넋이 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람. 청담동 본가. 이슬은 거실에서 멍하니 뉴스를 보고 있었다. 사고 현장 영상이 나오자 이슬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다. 우진 씨, 아니야, 아니야. 이슬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쿵 소리에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달려갔다. 이슬아, 정신 차려. 태산이 허둥지둥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기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슬은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갔다. 2시간 후 병원 응급실. 이슬이 눈을 떴다.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다. 이슬이 벌떡 일어나 링거 바늘을 거칠게 빼려 했다. 이슬아, 왜 그래? 혜진이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놔요. 이거 놔. 나 우진 씨한테 가야 해. 우진 씨 죽으면 나도 못 살아.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이슬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태산이 딸의 어깨를 잡았다. 미친 듯이 우는 딸의 얼굴을 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진정해, 이슬아. 제발, 진정해. 아빠, 저 좀 가게 해주세요. 제발, 우진 씨한테 가게 해주세요. 태산이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다. 가자. 아빠가 데려다 줄게. 여보, 미쳤어요? 애 몸 상태가 이런데 어딜 가요? 혜진이 남편에게 매달렸다. 태산이 아내를 보았다. 당신도 봤잖아. 지금 데려가지 않으면 저 애 정말 죽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야. 가자. 태산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혜진은 이슬을 부축해 차에 태웠다. 차는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강원도를 향해 달렸다. 사고 현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흙더미를 필사적으로 파헤치고 있었다. 구조대장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집안이 너무 약합니다. 진입하면 2차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화신은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우진아, 내 새끼, 살려줘. 우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살아만 있어줘. 온몸이 흙투성이었다. 그때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현장에 도착했다. 이슬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비를 맞으며 흙더미 앞으로 달려갔다. 우진 씨, 대답 좀 해봐요.
이슬이 무너진 흙더미 앞에 주저앉았다. 화신이 이슬을 발견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화신은 진흙탕 속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이슬은 흙을 맨손으로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우진 씨, 거기 있는 거 알아요. 제발 대답 좀 해봐요. 내가 왔어요. 이슬이가 왔다고요. 이슬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매몰 48시간이 지났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흙더미를 쉬지 않고 파헤치고 있었다. 화신은 현장 통제선 앞에서 주저앉아 넋을 잃고 울고 있었다. 이슬은 그 옆에 서서 무너진 현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태산과 혜진은 딸의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구조대원 한 명이 다급하게 외쳤다. 이쪽입니다. 이쪽에 생존자가 있습니다. 빨리! 화신이 벌떡 일어났다. 이슬이 미친 듯이 달려갔다. 구조대원들이 흙더미 사이에서 사람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우진이었다. 얼굴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다. 두 다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깔려 으스러져 있었다. 우진아, 내 새끼, 이게 무슨 꼴이야. 화신이 비명을 질렀다. 이슬은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우진 씨, 눈 좀 떠봐요. 제발, 나 좀 봐요. 이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구조대원이 우진의 목에 손을 대 맥박을 확인했다. 살아있습니다. 맥박이 있습니다. 빨리 헬기 불러요. 서둘러. 화신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슬은 우진의 손을 꼭 쥔 채 놓지 않았다. 태산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KS그룹 부회장이다. 지금 즉시 KS병원 응급 헬기를 출동시켜라. 1초가 급하다. 당장. 30분 후 하늘에서 헬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려왔다. 우진이 들것에 실려 헬기에 올라탔다. 이슬도 뒤따라 오르려 했다. 구조대원이 이슬을 막았다. 죄송합니다. 헬기가 작아서 보호자는 한 분만 탑승 가능합니다. 화신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이슬과 눈이 마주쳤다. 화신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슬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타세요. 어머님이 옆에 가주세요. 화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고맙다. 아무 말 없이 헬기에 올라탔다. 헬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이슬은 멀어져가는 헬기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서울 KS병원 응급실 앞 이슬은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태산과 혜진은 양옆에서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화신이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온몸이 흙투성이인 초라한 행색이었다.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수술실 램프에 불이 켜진 지 6시간이 지났다. 화신이 비틀거리며 이슬 쪽으로 걸어왔다. 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신은 태산과 혜진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다. 이마를 바닥에 쿵쿵 투셨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회장님, 사모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일 년입니다. 화신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 제발 우리 우진이, 불쌍한 내 새끼, 살려주세요.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다. 혜진은 화신을 내려다보았다. 그 오만하고 악독했던 여자가 자식 앞에서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같은 어머니로서 가슴이 미어졌다. 이슬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아빠, 제발 우진 씨 좀 살려주세요. 아빠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슬이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애원했다. 태산이 딸의 눈을 보았다. 간절함으로 가득한 눈이었다. 태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이든 독일이든 해외에 있는 전문의들 전부 불러들여.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전화기를 들고 달려나갔다. 화신이 태산의 바지에 매달려 울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태산이 화신을 일으켜 세웠다. 정신 차리시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어미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래서야 어떻게 간병을 하겠소. 화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10시간의 수술이 끝났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화신과 이슬이 동시에 달려갔다. 선생님, 우진이는요? 살았나요? 화신이 의사의 팔에 매달려 애원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입을 열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화신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 아들, 살았구나. 살았어. 이슬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리의 신경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으스러진 뼈는 맞췄지만 신경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슬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화신이 의사의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못 걷다니요. 젊은 애가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한다니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활을 해봐야 알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화신은 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했다. 아, 내 인생. 내 팔자야. 이슬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다. 일주일 후 우진이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병실 침대에 누운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자신의 다리를 보았다. 양다리에 깁스가 칭칭 감겨 있었다. 발가락을 움직여보려 애썼다. 하지만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다리에서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실 문이 열리고 화신이 들어왔다. 죽그릇을 들고 있었다. 우진아, 깼구나. 배고프지? 엄마가 죽 끓여왔어. 좀 먹자. 우진이 고개를 돌려 화신을 보았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왜 살렸어요? 화신의 손이 멈칫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뭘 하라고요?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우진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화신은 죽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런 소리 마. 엄마가 잘못했어. 다 이 못난 어미 탓이야. 엄마가 죽었어야 했는데. 나가요. 우진아, 나가라고요.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요. 우진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옆에 있던 물컵을 집어 화신에게 던졌다. 쨍그랑. 컵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화신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알았어. 엄마 나갈게. 진정해. 응? 화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우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었다. 복도에서 화신이 벽에 기댄 채 입을 막고 흐느끼고 있었다. 이슬이 꽃다발을 들고 복도를 걸어오다 화신을 발견했다. 화신이 이슬을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화신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이슬이 입술을 깨물었다. 화신이 이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우진이가 엄마 얼굴 보기 싫대. 당연하지. 내가 무슨 낯으로 아들 얼굴을 보겠어. 나 같은 건 자격도 없지. 화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너만이라도 우진이 곁에 있어줘. 응? 제발 너밖에 없어. 이슬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다. 우진이 고개를 돌려 이슬을 보았다. 눈이 핏발로 가득했다. 왜 왔어? 너도 나가. 얼굴 보기 싫어. 이슬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안 나가요. 나가라고 했잖아. 나 병신 됐다고. 평생 못 걷는다고. 이런 모습 너한테 보이기 싫어. 우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이슬이 우진의 손을 잡았다. 싫어요. 안 가요. 죽어도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다리도 못 쓰는 남자야. 내 인생 망치지 말고 가라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당신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이슬이 우진의 손을 꼭 쥐었다. 평생 내가 당신 다리가 되어줄게요. 업어달라면 업어줄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슬이 우진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같이 이겨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응.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한 채 그저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부터 화신은 병실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간병을 시작했다. 우진의 대소변을 모두 받아내고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고 식사를 떠먹였다. 우진이 소리치고 물건을 집어던져도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이슬은 매일 병실을 찾아 우진의 재활을 도왔다. 휠체어를 밀고 굳은 다리를 주무르고 곁에서 책을 읽어주었다. 3개월이 지났다. 우진은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슬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산책 갈까요? 그래. 우진이 처음으로 짧게 대답했다. 이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화신은 병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다. 6개월이 지났다. 재활치료실. 우진이 평행봉을 잡고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다리에는 무거운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다. 이슬이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자, 한 걸음만 더. 할 수 있어요. 우진이 이를 악물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찔렀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이슬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다. 해냈어요. 당신 해냈다고요. 이슬이 환호성을 지르며 우진을 껴안았다. 화신은 재활실 문 앞에서 입을 막고 무릎을 꿇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산과 혜진도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저 청년 정말 대단하네요. 독해요, 독해.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내답군. 1년이 지났다. 재활실에서 우진이 보조기를 찬 채 걸어 나왔다. 여전히 비틀거리고 떨리는 걸음이었지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걷고 있었다. 이슬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보폭을 맞추었다. 화씨는 뒤를 따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병실에 강건 회장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다. 우진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강건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앉아있거라. 무리하지 말고. 강건 회장은 우진 앞에 섰다. 땀으로 젖은 우진의 어깨를 두툼한 손으로 두드렸다. 자네의 그 불굴의 정신이 내 마음을 돌려놓았네. 내가 평생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자부해왔는데 자네처럼 독한 사내는 처음이야. 우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강건 회장이 이슬을 보았다. 결혼을 허락하마. 나를 잡거라. 이슬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할아버지, 정말이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강건 회장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껄껄 웃었다. 우진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강건 회장에게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목숨을 바쳐 이슬이를 지키겠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어 옆에 서 있는 화신을 보았다. 화신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우진이 천천히 다가가 화신의 거친 손을 잡았다. 화신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울지 마세요. 화신이 아들을 껴안고 엉엉 울었다. 미안하다, 우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우진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이슬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태산과 혜진도 손을 잡고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1년 후 프리즘 백화점 옥상 정원. 하얀 텐트가 세워졌다. 이슬과 우진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객석에는 재계의 거물들 뿐만 아니라 우진이 공사판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 화신의 동네 이웃들까지 함께 앉아 있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곳에서 소박한 야외 결혼식이 열렸다. 혼주석에 화신이 앉아 있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었다. 하객 한 명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아드님 결혼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화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화신의 모습에 하객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화신은 온화하게 웃으며 하객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음식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드시고 가세요. 부족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시고요. 하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다. 옆에 앉아있던 최동만 회장이 화신을 보았다. 당신 정말 변했어. 딴 사람 같아. 변해야죠. 안 변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옛날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이불을 걷어차고 싶다니까요. 화신이 픽 웃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버진 로드 끝에 우진이 서 있었다.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서 있었다. 휠체어 없이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이슬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걸어왔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람에 하늘거렸다. 버진 로드 끝에서 태사는 딸의 손을 우진에게 건네주었다. 우진은 두 손으로 이슬의 손을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태산이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최서방, 아니 이젠 우리 아들이지. 우리 딸 울리지 말고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우진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혜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태사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자리로 돌아갔다. 주례 없이 두 사람이 마주섰다. 우진이 이슬의 손을 잡고 입을 열었다. 못난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야. 평생 내 곁에서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할게. 이슬이 우진의 뺨을 쓰다듬었다. 나도 고마워요. 다시 걸어줘서, 다시 내 곁에 서줘서, 그리고 다시 웃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두 사람이 입을 맞추었다. 하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흩날렸다. 피로 연장. 강건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단상에 올랐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다. 강건 회장은 손을 들어 하객들을 앉혔다. 허허, 다들 앉으시오. 오늘 내 하나뿐인 손녀가 시집가는 날이라 기분이 참 좋구먼. 강건 회장이 이슬과 우진을 보았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반대했네. 집안도 맞지 않고 사돈될 양반이 내 손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됐지. 화신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였다. 강건 회장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 청년이 보여준 모습에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네. 제 어미의 잘못을 대신 갚겠다고 그 험한 막노동판에 뛰어들고 죽음의 문턱을 헤매면서도 저렇게 다시 걸어서 내 손녀 앞에 섰으니 말이야. 강건 회장이 우진을 가리켰다. 저게 진짜 사내야. 저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윗감이지. 안 그런가? 하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우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강건 회장이 화신을 보았다.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사부인도 훌륭하오. 처음엔 내가 평생 안 볼 사람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아들을 살리겠다고 내 앞에서 바닥에 이마를 뻗던 모습, 1년 내내 병원에서 아들 대소변을 받아내던 모습을 보고 내 생각이 바뀌었소. 화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사람은 변할 수 있더군. 저 두 집안이 그걸 몸소 보여줬어. 오늘부로 우리는 남이 아니라 진짜 한 가족이다. 강건 회장이 잔을 높이 들었다. 자, 다들 잔을 드시오.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건배. 하객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 이슬은 우진의 손을 꼭 잡았다. 우진은 이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해가 저물었다. 옥상 정원 한편에서 이슬과 화신이 마주 앉았다. 화신이 이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슬아, 아가, 내가 예전에 너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평생 사죄해도 모자라.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마음고생 많았지. 화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슬이 화신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 마세요.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응, 정말 고맙다.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화신이 이슬을 꼭 껴안았다. 이슬이 화신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의 눈에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후 서울 시내의 한 건물 앞에 간판이 걸렸다. 베리어 프리 건축사무소. 우진이 자신의 재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건축사무소를 차린 것이었다. 우진은 보조기를 찬 채 사무실을 누비며 직원들과 열정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김 대리, 이 설계는 휠체어가 지나가기엔 폭이 너무 좁아요. 화장실 문턱도 없애야 하고요. 제가 직접 휠체어 타보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수정해 주세요. 네, 대표님.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같은 시각 KS그룹 복지재단 사무실. 이슬은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이번 달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담 건수가 벌써 30건이 넘었습니다. 피해자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법률 지원 인력을 늘려서라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도와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바로 구인 공고 내고 지원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이슬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를 위한 법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슈퍼마켓. 최동만 회장은 앞치마를 두르고 박스를 나르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손님이 들어오자 최 회장이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신선한 채소 들어왔어요. 계산대에서 화신이 바코드를 찍고 있었다. 서툴지만 열심히 손을 놀렸다. 200원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가자 화신이 허리를 폈다. 아이고, 허리야. 최 회장이 다가와 시원한 물 한 병을 건넸다. 고생했어, 여보. 좀 앉아서 해. 당신도 고생했어요. 화신은 물을 꿀꺽꿀꺽 마시며 남편을 보았다. 참, 예전엔 이런 삶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마음도 편하고. 최 회장이 픽 웃었다. 그러게, 내 손으로 땀 흘려 번 돈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 진작 이렇게 살걸.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 라운지 앞에서 이슬과 우진은 가족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태산과 혜진, 화신과 최 회장이 배웅을 나왔다. 잘 다녀와라. 가서 싸우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고. 태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 아빠, 선물 많이 사올게요. 이슬이 아버지를 안았다. 우진이 화신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건강히 계세요. 우리 아들 이슬이 잘 챙겨주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응? 화신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고성이 들려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지 알고 지배인 나오라 그래.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화려하게 치장한 중년 여성이 라운지 직원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라운지가 만석이라고? 내가 돈이 없어 보여? 당장 내 자리 마련하지 못해. 안 그러면 너 잘릴 줄 알아. 직원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화신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성큼성큼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사모님.
화신이 큰 소리로 불렀다. 여자가 화신을 쏘아보았다. 뭐야, 당신은 또 재수없게. 화신은 여자 앞에 딱 섰다. 그러다 큰 코 다쳐요. 저처럼 다 잃고 후회하시려고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죠. 여자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야, 이 아줌마가 미쳤나?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화신이 한 발짝 다가섰다. 저도 예전엔 사모님처럼 아나무인으로 살다가 집이고 뭐고 다 잃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정신 차리세요. 여자는 입만 벙긋거렸다.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화신은 직원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총각. 저분이 뭘 몰라서 그래. 놀랐죠? 직원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화신은 몸을 돌려 가족에게로 당당하게 돌아왔다. 이슬과 우진이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태산과 혜진도 픽 웃었다. 어머님, 완전히 변하셨네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이슬이 화신의 팔짱을 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화신이 이슬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선 피눈물 나는 법이야.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진이 이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 이제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로열 패밀리가 되셨네요. 멋지다, 우리 엄마. 이슬이 까르르 웃었다. 화신이 아들의 팔을 꼬집었다. 너 지금 엄마 놀리니? 칭찬인데요? 정말 존경스러워서 그래요. 우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모두가 환하게 웃었다. 출국 게이트 앞, 이슬과 우진이 손을 잡고 섰다.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행복해야 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다. 우진은 보조기를 찬 채 천천히 걸었다. 이슬은 우진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창밖에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태산이 혜진의 어깨를 감쌌다. 좋다. 참 보기 좋은 그림이야. 네, 정말 좋네요. 우리 딸, 이제 정말 행복하겠어요. 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화신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최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 좋은 날에. 기뻐서 그래요. 너무 기뻐서. 화신은 남편에게 기대며 환하게 웃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힘차게 하늘로 솟아올랐다. 가족들은 나란히 서서 멀어져가는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정한 명품이란 몸에 걸치는 옷이나 가방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긴 날이었다.